천호개입니다. 2차 전지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의견들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뜨거웠죠. 책도 여러 권 나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도 스타로 만들어줬고, 전개 진출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무산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2차 전지 현재 최근 주요 종목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의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주요 전문가 의견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승환 이사입니다. 2차 전지가 23년처럼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 것 같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산도 하고 있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닥은 좀 다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재 관련 이외로는 엔캠을 꼽았는데 미국의 정책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막이나 전해액이 앞으로 중국에서 미국 수출이 힘들게 된다면 엔캠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원통형 배터리 역시도 24년 가장 핫한 재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2차 전지 관련 소개를 해놓은 화면이 있는데, 미국 정책 수혜주로는 분리막 관련주, 그 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굉장히 핫하죠. LG화학, 삼성 SDI, KNS, WCP,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가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리튬 가격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22년 하반기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자 언론 분위기나 유튜버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이거 대량 생산하 쉽지 않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다 전기차 수요도 있고 2차 전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화가 계속 올라갈 거고 전기차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정말 비웃듯이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서 쭉쭉쭉쭉쭉쭉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테슬라 가격도 같이 인하를 했습니다. 하락이 계속되는 23년 4월에 갑자기 이제 기사들이 리튬 가격이 너무 하락했다, 이제 감축도 시작하고 나면 다시 리튬이 올라갈 것이다, 관련주를 보자라고 했지만 23년 4월 달에 잠깐 여기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예측은 정말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은 2차 전지든 전기차든 캐즘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게 소비되기까지 겪는 침체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기복 있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25, 26년도에 빅뱅 일어난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액 동방종 같은 경우는 엔캠, 소블렌 홀딩스, 그 다음 에코 프로그램이 현재 주가 조정 강하게 받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으로는 싼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조적 성장주는 맞지만 실적 성장성,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액 같은 경우가 실적 증가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현재는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엔솔은 이제 생산 시작했고 SK온은 조금 늦게 개발 착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 역시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리튬 인가공 업체 같은 경우는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를 꼽았고, 하지만 인가공 마진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이런 이익은 조금 매력도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 세비캠을 꼽았습니다. 전기차 사이클을 도는 2027년 이후부터 이 부분이 확실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직접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를 꼽았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는 확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인조제, 금양, TCC 스텔 이 부분에 자기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 프로그램을 꽂았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가 되면서 2차 전지가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캐즘 구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판매 성장이 연간 30%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돌아선다면 자동차 판매가 더 올라갈 것이다. 여전히 성장 구간이고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나는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반중국 스탠스는 유지를 할 것이고 공화당 지지주의 아이라에게 혜택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년은 에코프로의 해였고, 다음 주도주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에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이 부분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가 소재 섹터 중에 실적 증가로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 주가는 조금 오버밸류한 경향이 있고, 전고체 테마는 불확실하고 대형 주요 배터리 업체는 잘 모르겠다라고 물음표를 표시를. 김지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선대인
소장님과는 조금 반대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진보 정도이지 혁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삼성, LG 등이 투자한 금액도 7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심사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규제 철폐가 나오게 되면 문제는 뭐 가격이나 개발 기간 조금 길 수 있겠지만 결국엔 개발이 될 것이고 장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TLA 점유율 확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긴 힘들 것이다.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데이터가 조금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고 독일, 미국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물량은 잘 회복을 하고 있고 가격이 조금 회복이 안 되지만 리튬 가격이 올라준다면 결국엔 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나노 신소재가 기간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수혜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기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엔캠 전액 종목이고 너무 이게 영업이익에 비해서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뭐 유증 같은 주주에게 손 벌리면서 30% 급락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중요한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꼽았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았고 고객들의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핵심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체적으로 공정 혁신도 있고 자동차 협의까지 더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실리콘 응급제 가격 하락까지 이끌면서도 매출 이익을 급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인조 흑연 캐파 성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업을 꼽는 모습이었고 추가 관련주로는 나노 신소재 얘기를 했습니다. 실리콘이 고온에서 구조적 안정성 성장을 위해서 CNT 도전제가 필요한데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최소 20에서 40% 남는 도전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나노 신소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종목들도 많았고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랑 PER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재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오버밸류 돼 있거나 뭐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고 최고점 대비 할인율 역시 기본 30% 깔고 뭐 거의 50% 이상 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 나노텍,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실적 변동성 큰 건 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완성 배터리 3사,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반토막보다도 더 나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23년 9월달에 SK 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증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야 배터리 산업에서 유상증자가 호재다. 이거 오히려 더 투자해서 기업이 클 수도 있다. 공모도 잘 됐지 않냐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타사 대비 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주가입니다. 더 정말로 계속 하락해보는 모습이고 물론 이걸 보면서도 뭐 야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배당도 없었고 너무 이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68%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뭐 중국의 기저 효과도 있었고 뭐 조금 안 좋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전기차로 가는 거는 변함이 없고 속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TL이 뭐 위협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국산 배터리가 훨씬 기술력 측면에서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눈여겨볼 종목은 여전히 그 8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홀딩스를 꽂았습니다. 분리막이나 동박 등 다른 밸류체인은 어떠냐라는 질문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은 없어 보인다. 동박은 중국이 좀 잘하고 분리막은 일본이 너무 잘한다. 근데 양극재가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LG화학이 너무 싸 보인다. LG 엔솔 지분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좀 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발견되고 하더라도 최종 생산까지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은 리튬 공급 과잉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서 다음 리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분명히 양극재 기업이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80 배터리 개발도 실패를 했고
있고 가격도 자꾸 떨어뜨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 구세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섹터는 반도체나 AI가 너무 고평가, 긍정적인 섹터로는 K-팝이라든지 K-라면, 그중에서 삼양식품을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런 초격차 기술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런 정리된 자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요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LG화학이 싸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주환원이 동반되었으면 요런 것들을 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했는데 돈 들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앞으로 20%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다 보면 현재 주가에서도 시가 배당률이 1%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 배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주당 10,000원에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시가 배당률이 적어도 뭐 2% 뭐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A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155조 정도 되고 얘 역시도 고점 대비 하락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말로 22년, 23년 박순일 작가님 핫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에 잘 적중을 하셨더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사기보다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비방 아닌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박순일 작가님 옹호하는 영상도 찍었고 조금 아쉬운 모습에 대해서도 찍었는데, 이런 영상들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관 대표님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여주셨는데,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모두 공급 과잉이다. 중국산 배터리가 안 좋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싸고 생각보다 수주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차트상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쉽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리튬 가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바닥은 조금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대인 소장님은 원통형 배터리 포스코홀딩스를 꼽았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봤고 아직은 조금 매수 접근을 신중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문가 주가 전망 의견 요약을 모아둔 영상을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